야심한 어느 날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이야기하는 두 사람, 주은 대표 이용준과 봉산 대표 구석동. 다음날 주은 대표 이용준은 기석을 불러 청담으로 가 일 하나를 처리하라고 시킵니다. 청담으로 가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았지만 상사의 지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진행하죠. 일하기 싫다. 그 일은 어제 밥을 먹으며 부탁한 구석동의 아들이 관리하는 레스토랑의 매니저먼트를 도와주는 일이었죠. 매장에 도착한 기석은 마음에 안 드는 곳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매장의 상호명, 부담스럽게 인사하는 직원, 합리적이지 않은 음식 가격,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싸가지를 말아쳐먹은 구준이었죠. 직원 폭행과 면전에서 담배 피기 등 기석은 여기서 가장 썩은 곳이 구준임을 알아차리고 바꾸기 시작하죠. 사장을 때린 기석은 매장에 있는 직원들과 싸우게 되는데, 계속 두들겨 맞다가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들 때 밖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던 봉산의 실무실장인 김춘석이 와서 싸움을 말려주죠. 기석과 춘석은 옛날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였지만 사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춘석이가 곧 기석이의 형인 기준이 형이 이곳으로 물건을 납품하러 온다는 이야기를 해주자 내일부터 교육을 진행한다고 말한 뒤 춘석이에게 형에게 자신이 왔다고 말하지 말라고 통보하고 자리를 빠르게 벗어납니다. 잠시 후 다리를 쩔뚝거리며 맥주를 가져온 주인공 남기준. 가게 내부 상황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 그걸 치우느라 화가 난 직원들은 남기준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춘석이가 나와 곤란한 상황에 있던 기준이 형을 구해준 후 따로 계단으로 불러 요즘 애들은 아무나 건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가게를 알아봐 줄 테니 앞으로 여기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게에서 사무실로 돌아온 기석은 건물 1층에 있는 고양이에게 밥을 주러 갔다가 그곳에서 기습을 당하게 됩니다. 더럽게 치사하네. 하지만 빠른 순발력으로 상대방의 공격을 막은 뒤 발로 차서 빠져나와 지랄하는 상대의 얼굴에 주먹을 꽂아주고, 한쪽만 맞으면 반대쪽이 서운하니까 반대쪽도 같이 때려줍니다. 넉다운이 된 상대에게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며 없었던 일로 해줄 테니 다음에는 친구들까지 다 데리고 오라고 말하지만 이미 친구들을 다 데리고 온 상태였습니다. 강목에 맞고 칼에 베이지만 맞고만 사는 성격이 아닌 기석은 전부 다 되갚아줍니다. 기석의 싸움 실력을 본 양아치들이 주춤주춤 대면서 기석을 두려워하자 기석은 이번 일 또한 눈 감아줄 테니 가라고 말합니다. 기석이 천사 아니야? 그 순간 처음 당한 양아치가 뒤에서 기석을 찌르며 기석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알고 보니 이 일을 사주한 자는 아침에 기석에게 맞은 구준이 한 일이었죠. 다음날 새벽 배달 일을 하기 위해 나온 기준은 핸드폰에 남아있는 부재중을 보고 전화를 걸어 기석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석이의 장례식이 시작되고 이용준, 구석동, 그리고 장남인 구준까지 와서 조문을 하고 가는가 싶었는데, 구준은 기석이의 부하에게 시비를 걸고 장례식에서는 난동까지 피우죠. 인간 말종이구만.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기준 또한 동생을 죽인 범인을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기준이 형은 전에 친하게 지내던 형인 병철이 형에게 전화하여 동생의 죽음을 알아보기 위해 아는 후배를 소개시켜달라고 하고, 교도소를 찾아가 기석이를 찌른 양아치에게 몇 명이나 있었냐고 물어보지만 반성의 기미는 1도 없고 비웃으며 대화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 병철이 형이 소개시켜준 후배가 있는 흥신소로 갔다가 직원과 다투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따라가 동생이 죽은 자리에 있던 아이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말을 겁니다. 처음에는 경찰인 줄 알고 도망가려고 하지만 쩔뚝거리는 다리를 보고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기준이는 니들이 죽인 사람의 형이라고 소개하면서 참교육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먼저 나와서 시비를 건 친구의 이세를 제거시켜주고, 내가 고자라니. 뒤에 있는 친구가 주먹을 날릴 타이밍을 이용해 옷깃을 잡아 넘어뜨리고 친구의 얼굴에 사커킥을 날립니다. 이후 고자가 돼버린 친구에게 다가서자 친구가 숨겨놨던 칼로 찌르려고 하지만 그 칼을 빼앗고 아킬레스건을 잘라 불구로 만들어버립니다. 역시 먼저 맞는 매가 확실히 덜 아픈 것 같네요. 그 후 흥신소로 돌아온 기석은 병철이 형의 소개로 왔다고 하지만 밥을 먹고 있다고 기다리라고 말하는 곽도원, 아니 현우. 흥신소 직원들은 양아치 놈들이 기석을 죽일 때 핸드폰으로 찍어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기준은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하면서 빼앗은 핸드폰을 보여주며 여기 있는 애들을 다 불라고 했지만 식사 예절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엑스트라 덩어리는 주먹을 날립니다.
주먹을 맞고 난 후 뒤에서 달려드는 대머리 친구를 넘어뜨려 사뿐히 들어밟아주시고 덩어리 친구에게 니킥을 갈겨주시면 손쉽게 둘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 광경을 3D로 직관한 사장은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데 과거에 정치인, 국회의원, 대기업 회장 등등 높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일명 큰판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병철이 형이 이 씬의 넘버원이었던 기준이를 알려주면서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주인공 기준이 형은 자신의 동생을 죽인 범인을 찾아내고 복수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렇게 알아본 웹툰은 네이버에서 연재를 하고 지금은 완결된 광장이라는 웹툰입니다. 이 작품은 일단 시원시원한 전개와 작화에서 주는 짜릿한 액션 쾌감, 고구마 없는 사이다 전개 등 낭만을 찾고 싶은 사람이라면 한 번쯤 꼭 봐야 되는 웹툰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부분 때문에 느와르물이나 액션물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재미가 없다고 느낄 수 있으며 클리셰적인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스토리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작가님들을 살펴보자면 글은 오세영 작가님, 그림은 김균태 작가님이 맡으셨는데요. 오세영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연재하고 있는 웹툰 신도림을 연재하시며 광장의 스토리 작가로 들어가셨는데 신도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낭만 점수 100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시며 김균태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가의 깔끔하고 강렬한 선들과 색이나 연출 부분 또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임팩트 있는 연출을 해서 매와 깊은 인상을 안겨줍니다. 또한 대사 하나하나가 찰지게 들어맞고 실제로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과 같이 등장인물들의 모습이 굉장히 입체적이라 계속 몰입해서 웹툰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바지에 도달할 때쯤 그림 작가님이 송곳, 지옥을 연재한 최규석 작가님으로 교체되셨는데 건강상의 문제인지 둘의 사이가 멀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모이셔서 광장과 같은 명작을 한 번 더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웹툰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